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리치스쿨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네네네. 이 매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경쟁이 적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봐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교육에서 또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매도 사례 2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교육생, 한 방에 큰 걸 넣지 말고 좀 쪼개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가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적극 수용을 하셔서 크지 않은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죠. 감정가 4억 이하의 아파트들 제주도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처음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점차 사이즈를 늘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업을 들으신 지 딱 2달 뒤에 아파트 3억짜리 낙찰을 받으셨죠.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910호고요 2001년식 제주공항에서 한 차로 15분 정도 거리, 바로 위에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입지로 따지면 사실 정말 제주 내에서 완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A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 3억 179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요. 3억짜리인데 5천만 원 차익이면 수익이 굉장히 크죠. 단순 차익으로 봤을 때 금액이고, 그도 그럴 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권리 분석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데 아무 신고도 안 돼 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고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면 초보자들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넘어가죠. 봤더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채무자 겸 소유자인 배우자, 대항력이 소멸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자의 배우자면 대항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 거고요. 있다는 말 때문에 초보자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로 입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4명 이하로 입찰했다는 건 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많은 경쟁자들이 못 들어왔겠죠. 우리 교육생이 23년 12월 12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요. 잔금 납부를 한 달 뒤인 1월 11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언제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계약서를 지금 2월 26일, 한 달하고 반이 걸렸네요. 그 금액은 3억 4,700만 원. 그러니까 차익이 4,500에서 4,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차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생분한테 기타 비용들까지 여쭤봤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취등록세 법무비 694만 원, 인테리어 100만 원 들여서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만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인테리어 팔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거죠. 인테리어비를 안 들여도 매도가 가능하니까 기본 상태로. 명도비 130만 원 들였고, 대출이자는 3개월치 5.2%로 해서 263만 원 지출했고요. 중개수수료 복비 139만 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을 1,326만 원 납부를 하셨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초기 투자금이 7,346만 원이 들어가요. 이 집을 대출받고 나머지 비용까지 다 처리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3,274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44%가 나옵니다. 아파트 수익률 44% 남기기 쉽나요, 어렵나요? 20%도 어려워요. 수도권은 사실. 양도세는 당연히 단타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셨고, 비용들, 명도비 이런 것도 다 영수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차익이 4천만 원이니까 약 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와서 순수익이 2,700만 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아니니까 팔고 나서 내는 돈이니까 통장에 남는 돈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하실 거면 수도권 쪽에 굳이 하지 마시고, 집도 이제 제주도시니까 이제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근처에, 왜냐면 조사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본인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생분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낙찰을 받았었어요. 전세 세팅한 걸로 알고 있고 소액 투자로 계속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 탑동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교육생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낙찰은 2억 500만 원에 받았고 매도는 2억 6,500만 원에 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인테리어비가 좀 들어갔어요. 6천만 원 차익이 있지만 이 중에 1,300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비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먼저 볼게요. 권성구 탑동에 있는 동아팰리스고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대장 용도가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25평입니다. 이 물건을 작년 8월에 6명과 경합을 해서 2억 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억 9,200만 원인 2등과는 1,3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 교육생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 2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매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매도 차익이 이미 크니까. 여기는 채무자 점유였기 때문에 권리 분석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좀만 나가면 수원역이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죠. GTX가 들어오는 것과 주변이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거는 2월 15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8월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8월 30일 날 하고요. 매각을 2월에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7개월 정도 걸리긴 했는데 차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단순 차익으로는 6천만 원이 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꽤 되긴 합니다. 취등록세 법무비 452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비 1,200만 원을 드렸고요. 명도비 120만 원, 대출이자 487만 원, 중개비 106만 원, 총 비용이 2,365만 원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양도를 하셨기 때문에 비용 다 제외하고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하면은 초기 투자금은 6,439만 원이 나옵니다. 6,349만 원을 들여서 얼추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수익률은 약 48%. 매도가 쉽지 않은 이 수원에서 그래도 매도를 7개월이 걸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때 인테리어 안 해놔도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인테리어를 해놔야지 들어오시는 분이, 나홀로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금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가 기준이 돼서 대출이 나오게 되죠.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되도록이면 이제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파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매도를 잘 하셨습니다. 빌라는 아니지만 저가형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매수를 또 실거주로 하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파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5기 수강생입니다. 수업 들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첫 물건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쌓아온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을 잘 들으셨고 말씀드린 거를 잘 따라오셨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아파트 경매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투자금이 1억 정도 이상은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를 또 쪼개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높지만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좀 있긴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또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애초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던 대리입찰을 맡기던 한 달에 4건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에 1회 이상은 꾸준히 입찰을 하셔야 낙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처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을 13번째 하고 있는데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입찰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과 실거주자가 붙으면 무조건 실거주자가 이기는 구조인데, 실거주자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입찰을 많이 해야지 낙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건데,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낙찰이 되니까 경매의 맛을 빨리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10번 넘게 낙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경매는 원래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보는 물건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일 수 있는데 경매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파트는 애초에 들어갔을 때 낙찰될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입찰해서는 될 게 아니다. 10번 이상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낙찰이 되기만 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는 너무 쉬워요. 매도라든지 임차를 맞추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항상 있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낙찰이 쉽고 그 다음 단계가 어렵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은 어렵고 그 다음 단계가 쉬운 거죠. 차이가 있는 거니까 더 도전할 수 있으면 아파트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린 것처럼 가장 기분 좋을 때는 교육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생이 이제 돈 벌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 낙찰 사례도 너무 좋지만 이런 매도 사례,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통장에 꽂혔어요. 전세를 맞춰서 돈이 더 생겼어요. 교육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원동력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이제 졸업생분들이 또 계실 텐데, 더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달을 할 테니까 많이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